먼저 온 대선?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지금 코앞에 있는 건 총선인데 대선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과정은 공정하게 이기는 공천할 것. 요 얘기 전에 저희가 아까 먼저 온 대선이라고 얘기를 했죠. 네. 어떤 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온 대선이란 키워드를 뽑았는지 영상으로 같이 보실까요? 이걸 뒤로 빠주세요. 네, 뒤로 빠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여야 당대표격인 두 사람 현충원에 갔습니다. 이 현충원에서 두 사람이 만났다라는 겁니다. 네,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얘기를 눈을 마주보고 웃으면서 건넸습니다. 네. 근데 이걸 보면 사실 이동석 위원님,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늘 날선 비판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날도 먼저 가서 악수를 청했다고 해요. 먼저 가서 악수를 청하고 저희가 아까 뒤에 봤었던 그 지난 금요일 이재명 대표를 예방했을 때 그때도 웃으면서 많은 말씀 듣겠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 더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한동훈 위원장의 먼저 다가가는 이런 모습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아주 좋은 행보죠. 좋은 행보다. 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뭐 손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손이요? 같아요. 네, 뭐 악수할 때 이렇게 한다든지.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 나이 차가 나서 그런 거에 있어서도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저렇게 한다면 네. 더 먼저 다가가고 더 먼저 대화를 한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나를 비판해 왔는데 네. 갑자기 다가와서 인사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나한테 갑자기 친한 그런 모습으로 네. 행보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저런 인사는 당연한 거지만서도 어느 정도 전략적인 판단이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한동훈 위원장의 저런 행보는 계속될 것이다. 한동훈 위원장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지금 뭐 비대위 회의에서도 처음에 만났을 때 비대위원들이 중앙에 서고 한동훈 네. 위원장은 가장 바깥에 섰었어요. 뭐 법무부 장관 할 때도 그런 모습이 계속 나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의 저런 낮은 자세, 저런 건 국민들의 호응을 굉장히 많이 이끌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 아무렇지 않게 저렇게 행동을 하면 할수록 이재명 대표가 더 부담을 느끼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전략적인 행보일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신정현 위원님. 네. 어제 공교롭게 두 사람이 현충원에서 약속을 하고 만납시다 하고 만난 건 네. 아니거든요. 근데 상대당 당대표가 언제 현충원에 가는지는 사실 서로 아는 부분인 건데 그렇죠. 예. 가는 시각 다 알면서도 양쪽이 다 그 시간에 갔다는 건 서로 간 뭔가 전략적으로 노린 건 없었겠느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서로 피할 이유가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피하는 네. 사람이 뭐 속된 말로 뭐 쪼는 거 아니냐, 난 쫄보 아니다, 뭐 이런 마음으로 당당히 네. 그냥 갑시다 네. 서로 얘기한 것 같고요. 앞서서 이동석 전 행정관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의 태도를 보면서 저는 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저렇게 당당하고 여유로울까? 아직도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체성을 검사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아마 야당 대표를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야당 대표가 피의자라는 생각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저렇게 당당한 태도로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조언을 감히 드린다면
정치인의 옷을 입기 시작했다면 정치인의 단어와 정치인의 생각과 정치인의 시선으로 상대를 바라봐야 됩니다. 아마 지금부터 상대를 어떤 식으로 비판하고 비난할 것인지를 고민하시지 말고 그거 워낙 잘하시니까 그건 그만하시고 지금의 단절되어 왔던 집권 세력과 또 야권, 야당 세력들을 어떻게 엮어낼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청사진을 꺼내놓고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집권 정부가 너무 힘드니 도와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 태도가 조금은 달리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가장 우려되는 게 바로 이번에 있었던 신년 기자회견에 나왔던 단어,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던 이념 카르텔과 또 그전에 있었던 바로 한동훈 장관의 586 패거리 문화, 이 두 가지인데요. 여기서 저는 교묘하게 정확히 겹치는 것이 있었어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아니었나? 결국 야권 세력을 향해 싸우겠다라는 그 워딩, 그 메시지 말고는 다른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 이것에 대해서 뛰어넘지 않으시면 여전히 지금의 주저앉아버린 국민의힘의 지지율, 국민들의 비난 비판으로부터 한동훈도 자유로울 수 없다. 한동훈의 컨벤션 효과는 길어야 앞으로 1, 2주일 뿐일 것이다. 새로운 모습, 전환된 모습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조언 겸 비판을 같이 지금 주셨는데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두 사람이 만난 게 지난 29일에 만나고요. 한 3일 만인 어제 또 만난 겁니다. 근데 두 사람 사실 내일도 만남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신년 인사회에 이재명 대표가 참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내일 신년 인사회에서도 두 사람 또 만날 예정인 건데 지금 솔솔 흘러나오는 얘기가 이재명 대표가 신년 인사회에 가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에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하면 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죠. 윤경호 위원님. 이재명 대표 내일 신년 인사회 갈까요? 안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야죠. 지난해 말에 대통령실에서 야당 대표에게 초청장 전달로서 왔을 때 즉각 수락했다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그때 네. 잘했다고 언급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지금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개인 이재명이 내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대통령 주재의 신년 인사회에 가는 거 그거 아니에요. 야당 대표, 그것도 제1야당 대표로서 가는 거예요. 주최자가 윤석열 개인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네. 대통령직에 대한 존중, 제1야당 자리에 대한 존중 이런 걸 스스로가 받으려면 이런 자리는 별도로 공적인 건 공적인 것대로 물론 뭐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라는 게 공적인 여러 이슈하고 뒤얽혀서 그거에 대한 반발 표시로 안 가겠다. 전 그렇다면 처음부터 우리는 이런 여야가 지금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전국에 그렇게 가서 손잡는 거 보여주기 싫다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그러나 그건 소를 오히려 위해서 대를 희생 내지는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걸로 저는 보여요. 네. 그런 점에서 내일 같은 자리를 뒤늦게 이제서 안 가겠다. 그건 아까 국민 여론의 조사에 이미 충분히 나왔잖아요.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라. 최하 62%, 많게는 70%까지 나온 여론조사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도도한 흐름은 흐름대로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걸 애써 뭐 조금 더 부추긴다고 해서 더 이게 커지고 조금 더 이재명 대표가 뭐 강력한 투쟁 발언과 행동을 한다고 해서 네. 그게 더 세진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국민 판단과 의사는 이미 정치인들 머리 위에 올라가 있어요. 이 가볍게 오히려 행동하는 걸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 신년 인사회에는 분명히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지금 굉장히 힘을 실어서 내일 꼭 가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윤경호 의원님 반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일 이재명 대표가 신년 인사회에 참석을 할지 안 할지 여부도 좀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키워드가 먼저 온 대선이었었죠. 그만큼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표 두 사람 다 대권 주자입니다. 이번엔 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자세히 좀 짚어보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과정은 공정하게 이기는 공천할 것 쌍따옴표가 붙었습니다. 요 얘기 누가 했느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얘기입니다. 요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공천은 두 가지입니다.
공천을 하는 과정이 공정하고 또 멋져 보여야 하죠. 또 하나는 그 내용이 이기는 공천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고려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해내 주실 분을 신중하게 잘 고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과정은 공정하게 그리고 이기는 공천을 해야 된다라고 공천의 기준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공천의 기준 사실 한눈에 봐도 정답입니다. 공정하게 이기는 공천 정답을 얘기했는데 중요한 건 이 정답을 어떻게 이 정답을 찾아 나가느냐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동석 위원님. 네. 사실 앞서서 저희 방송 나오셔서 인유한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이 두 가지 기준을 다시 들어봤을 때 인유한 위원장 생각 변함 없으십니까? 네, 아직 변함없습니다. 네. 뭐 언론에서는 1월 10일까지 공관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저는 아직도 인유한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한동훈 위원장이 저렇게 발언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첫 번째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 지지율보다 현역 의원의 지지율이 낮다. 네. 그러면 제가 볼 땐 컷오프 대상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 50%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의 물갈이 공천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네. 결국에는 공정한 공천을 통해서 그분들이 뭐 어느 정도 납득이 될 만한 사안이면은 그분들도 포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현역 의원을 바꾸고 싶다는 여론조사가 하나가 발표가 됐는데요. 소개하자면 뭐 뉴스토마토에서 한 것 같은데 10명에서 7명, 그러니까 10명 중 7명이 현역 의원의 교체를 원한다. 이렇게 국민들께서 답을 하셨어요. 네. 그만큼 국민들께서는 지금 피로감에 젖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공천 과정을 통해서 공정한 경쟁을 한번 예고해봤으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동석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뭔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현역 의원들을 많이 좀 쳐내는 그런 물갈이가 진행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좀 담아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그만큼 공관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국민의힘의 공관위원장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한 건 두 가지 조건이거든요. 이 두 가지 조건에 덧붙여서 추가적으로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이 우선 안 해야 되겠습니다. 비검사. 예. 네. 왜냐하면 대통령, 비대위원장 검찰 출신이잖아요. 또 공관위원장까지 검찰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직 정치인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당 상황을 좀 아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이 그리고 이미지가 좋은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좀 인요한 뭐 위원장도 뭐 저는 잘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굉장히 공천이 중요하죠. 2016년에 국민의힘 전신 그 새누리당인가요? 한나라당인가요? 그 미래통 자유한국당. 큰 실패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진박 논란하고 하다가 공천 파동이 일어났잖아요. 네. 옥새 들고 나르샤 김무성 대표 완전히 망했어요. 2020년 총선 그때도 미래통합당에서 공천 파동이 있었잖아요.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 또 이쪽에서는 공병호 그 비례대표 쪽은 심사하는데 엉망이 됐잖아요. 그래서 물갈이의 딜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물갈이 할 때는 사람들이 박수 다 쳐요. 네. 근데 물갈이 한 다음에 누가 오느냐? 이거가 어떻게 좀 핵심이에요. 예를 들면 권성동 의원이 강릉인데 이분을 물갈이 시켰다. 네.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을 누가 했을 때 될 사람이 있느냐? 그거를 조사해야 돼요. 예를 들면 충남의 공주 논산의 정진석 의원 오래 했거든요. 하지만 박수현 청와대 홍보수석 민주당 쪽하고 싸울 사람이 네. 정진석 의원 말고 또 있느냐. 그거를 면밀하게 냉정하게 분석을 해야지 무조건 물갈이만 하고 싹 치운 다음에 그다음에 텅텅 빈 자리는 누가 할 거죠? 그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여기에서 정치력, 정무력인 판단력이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네. 네. 지금 물갈이도 중요하지만 그 빈자리에 누구를 채워넣느냐, 경쟁력 있는 사람을 채워넣는 것까지가 한 세트다. 하나만 볼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한동훈 위원장 일단 뭐 말씀대로 뭐 물갈이의 어떤 행보의 전초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당장 오늘 새해 첫 출근부터 전국을 순회할 예정입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오늘 대전을 찍고 대구를
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 보실까요? 오늘 대전 갔다가 대구 시당 신년 인사회까지 쭉 가고요. 내일은 이 대통령 주재 신년 인사회 그 광주에 갑니다. 충북도 가고요. 그리고 경기도까지 쭉 굉장히 바쁜 새해 일정을 소화하게 되는데 일단 오늘 가는 곳이 첫 지역 대전입니다. 대전에서 나왔던 얘기가 여의도 사투리 5천만의 언어 얘기가 바로 대전에서 나왔었죠. 그 얘기 들어보고 오실까요? 여의도에서 일하는 300명만 쓰는 고유의 어떤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요? 저는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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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오늘 대전을 시작으로 대구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광주, 충북도, 경기도까지 쭉 이어질 예정인 전국 순회 일정. 앞서 보신 것처럼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어록이 하나씩 나왔었습니다. 신정현 위원장. 네.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새로운 어록에 추가가 될까요? 하나가 더? 뭐 어쨌든 그 기성 정치인들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뭐 말 하나하나가 새롭기는 합니다. 저도 들을 때마다 아 참신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요. 그냥 그의 행보를 봤을 때 조금 불편한 감을 느끼는 건 이런 겁니다. 원래 오늘 일정 중에 대전 일정이 없었어요. 갑자기 이제 대전 일정이 중간에 들어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습니다. 방구석 여포 역할밖에 안 하는 거구나. 대구만 갔다 온다라는 거에 사람들이 비판을 하니 갑자기 대전 일정을 집어넣었던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정확한 본인의 철학과 생각 이런 것을 갖고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본인도 기존의 정치의 언어대로 본인의 적극적인 지지층이 있는 쪽으로 소구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었다라는 거. 여의도 사투리라고 말하지만 여의도의 사투리대로 본인도 자꾸 행동하고 있는 것이 저는 보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다른 결정, 언어보다 중요한 건 다른 결정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기는 공천하겠다, 과정은 공정하게 하겠다. 하지만 이전에 어땠습니까? 많은 당내 선거에서 이준석 전 당대표 찍어내는 과정들, 심지어 자기 편이라고 친윤이라고 했던 김기현 당대표마저도 찍어내는 과정 다 보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당시 후보에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엄포를 놨던 대통령실과 한동훈, 이 두 사람, 이 두 조직의 관계를 우리는 다 보고 이제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정말로 새로운 어떤 워딩을 던진다면 뭔가 화려한 언어 말고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나의 결정은 이겁니다. 당정관계, 수직적 당정관계, 종속된 당의 어떤 결정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는 변화하고 수직적 당정관계를 이제는 수평적 관계로 만드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마 그 워딩을 한다면 아마도 그것이 진정한 여의도 문법이 아닌 5천만 국민들의 상식 속의 단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신정현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설명을 주신 걸로 좀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좀 개별적으로 좀 깊게 지켜봤죠. 그런데 저희가 먼저 온 대선,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고 또 다른 대선 주자로 얘기된 이재명 대표는 어제 어디를 갔는지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지도부와 봉하마을 찾아 신당 맞서 민주당 적통 부각입니다. 이재명 대표 어제 새해 첫날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그 모습 같이 보고 오시죠. 바로 원래 있던 열의 오른쪽으로 나오셔서 혼합 분양을 마치신 후 왼쪽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큰 나무가 어디 있겠느냐. 흔들리는 그때 고통스럽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단련되고 또 지혜가 생긴다고 생각한다. 무난하기만 하면 어떻게 지혜가 생기겠느냐라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노력해서 이제 다가오는 선거에 잘 준비하겠다, 더 단합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봉화마을 찾은 모습입니다. 한국일보는 이 봉화마을을 찾은 게 민주당 적통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주말 동안 연휴가 진행되는 동안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결과가 어땠는지 고무스토 잠깐 보고 오시죠. 당을 나가시는 것이 그 길은 아닐 것이다라는 간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가능한 길을 찾아서 단합을 이뤄내고 이겨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변화의 의지를 이재명 대표로부터 확인하고 싶었으나 안타깝게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네,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뒤에 있는 이낙연 전 대표를 보고 인사를 꾸벅했는데 그 뒤에 이낙연 전 대표 전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협상 결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간 곳이 봉화마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적통이라는 걸 부각시킨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지켜볼 부분이 저희가 아까 초반에 잠깐 얘기를 했었죠. 이재명 대표 현충원에 갔었습니다. 현충원에 가서 봉화마을에 가서 현충원에 갔는데 어느 묘역을 참배를 했냐. 그것도 좀 지켜봐야겠죠. 어느 묘역을 갔는지 그것까지 마저 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분께 대해 격려해. 네, 이재명 대표, 김대중 전 대통령 DJ 묘역만 참배를 하고 봉화마을로 출발을 했습니다. 윤경호 위원님. 이재명 대표의 이 봉화마을 행도 그렇고요. DJ 묘역만 참배를 한 것도 그렇고 이낙연 전 대표를 굉장히 많이 의식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민주당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잇는 뭐 어떻게 보면 민주 세력의 적통 네. 뭐 이런 주장을 진작부터 펼쳐왔잖아요. 아마 당사에도 두 대통령의 사진만 걸어놓는다 뭐 이렇게 들었는데 그런 측면을 강조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행을 선언을 했어요. 네. 사실상 뭐 날짜까지도 지금 언급을 하잖아요. 네. 행주산성인가요? 아마 이 신년 초에 지지자들하고 같이 행보 그것도 저 뉴스에서 봤습니다. 문제는 이낙연 전 대표는 지역의 기반을 확실하게 둔 분이잖아요. 문제는 그 본인의 지역이라는 광주 전남에서 지금 열화 같은 좀 표현을 바꾸면 맹목적인 후원과 지지가 좀 덜 나오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낙연 대표가 상당히 주춤하게 만드는 한 요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점을 겨냥한 게 김대중 대통령 묘소만을 가고 또 김대중 대통령을 잇는 적통이 지금의 민주당이다. 근데 거기를 뛰쳐나갔다. 네. 이걸 아마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도 DJ 그리고 그 뒤에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이어지는 민주당의 적통임을 부각시키려는 큰 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흐름을 이어서인 건지 오늘은 또 양산에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납니다. 이재명 대표. 근데 오늘의 관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이낙연 신당 얘기가 나오는 지금 어떤 얘기를 해줄 것이냐가 관건이 될 수 있겠죠. 지금 저희가 대선 주자로 이 포인트 되는 두 사람을 좀 지켜봤는데 두 사람의 양자 대결을 여론조사를 한 것도 이번에 있었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한국일보입니다. 이재명 23%, 한동훈 21%, 차기 대선 주자 양강구도. 양자 대결은 아니고요. 여러 명을 놓고 봤는데 그중에서 이재명 23, 한동훈 21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양자 구도로 한 것도 있었어요. 다음 기사 좀 보시죠. 네. 양자로 할 경우에는 38, 똑같이 38%가 나오더라. 다만 똑같은 조선일보의 조사에서 양자일 땐 38, 38이지만 다자 구도로 했을 땐 좀 달랐습니다. 다자 구도로 했을 때 보실까요? 네. 다자 구도로 했을 경우에는 조금 달랐던 게 그렇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27, 한동훈이 21%였더라. 조금 좀 다르죠. 이건 오차범위 이 밖으로 살짝 벗어날 수도 있을 정도의 격차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거는 D-99일 시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가 좀 더 지켜볼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